관련해서 어저께 대통령의 추경 관련된 국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피켓 들고 지랄하는 놈도 없고요. 조용하대. 네, 조용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막, 뭐랄까, 조호영 같은 애들은 가갖고, 내가 이번에 컷오프 당했잖아! 막 이러면서, 물론 그 얘기를 했다는 건 아니고요. 딱 그런 분위기로 사정을 하고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네들도 입장이 꼬름한 거야. 그래서 추경 관련해서 지금처럼 급한 때가 없다. 조속하게 빨리 처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사히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중에 무슨 매표 핵이다 어쩌다 언론에 가서 짓는 놈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추경이 어떻게 쓰이게 될지 자세한 내용까지도 설명을 하셨으니까 대통령의 입을 들여서 이번 추경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서 시정 연설을 어제 했는데요. 자, 일단 26조 2천억 원을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이제, 이 정부가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둔 25조 2천억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기금 자체 재원만으로도 충분히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부담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차등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소상공인 스타트업 정책자금 3천억 원을 추가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산업 현장 공급망 보호를 위해서 2조 6천억 원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를 기존 150개에서 700개로 대폭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이 추가 경정과 관련해서 송원석이 그 얘기를 했죠. 전쟁이 한국에서 일어난 것도 아닌데 왜 추가 경쟁을 하냐? 이런 무식한 새끼야. 전쟁이 이란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이 무식한 새끼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고유가라든지 원활한 수급, 원자재 수급 자체가 안 돼서 다 뛰고 있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 비상등이 삐용삐용 켜졌어. 병신 새끼. 내가 이래서 국회의원도 국제정치 시험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새끼도 전쟁터 보내놓으면 보온병 들고 이게 탄피입니다. 그럴 놈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살짝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3월달 수출이 8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사상 첫 800억 달러, 860억 달러예요. 그냥 800억이 아니라 거의 900억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송 작가도 감히 달성을 장담하지 못했던 1조 달러 수출도 가능해지는 수준으로 갑니다.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아니 근데 나는 올해 1조까지는 못 갈 거라고. 한 8천억, 근데 7,500억 갈 줄 알았다고. 기존 기록이 695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700억 달러를 뛰어넘어서 버렸어요. 바로 800억 달러가 올라갔어요. 작년 이 3월에 우울하던 개업 여파의 그 어두운 시기 때 그때 비교하면 무려 48%의 수출이 늘었습니다. 역대 전쟁 최대. 중인 가운데 그래서 제가 전쟁 터질 때 그 얘기했죠. 우리 물건들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물건이 아니고 사실상 공급망의 핵심을 차지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전쟁 때문이라도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산물에 대한 제조 제품에 대한 투자 내지는 오버 주문들이 막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효과를 본 거예요. 혹시라도 정상적인 공급망이 무너지거나 유가 인상으로 가격을 더 올라가는 위기 상황이 있을까봐 반도체가 무려 150%, 석유 제품 55%. 아니 일상적으로 국제거래에서 똑같은 물건이 한 배 반이 오른다는 게 100원 하다는 게 250원 된다는 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기름값이 그동안 쭉 저유가 중유 5, 60달러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게 갑자기 55% 오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만들어서 팔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나오는 거고 서로 돈을 더 주겠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속되면 반도체 수출이나 석유 제품 수출은 더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석유 수출 안 하면 늘 얘기하지만 세계 7, 8개 나라는 공황 상태 들어간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4월 달에만 5천만 배럴의 이 석유를 이미 확보했다라고 하는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달은 5월 달대로 따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천만 배럴이면 우리나라가 평상시 때 수출하고 뭐하고 다 긁어서 최대한 많이 쓰는 게 한 8천만 배럴 이쪽 저쪽이니까 사실상 전시 상황임을 감안하면 거의 한 달 사용량을 우리가 이미 추가로 확보한 거예요. 이 전쟁통에도. 어떤 나라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한 달 동안 어떠한 추가 원유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보조금을 줘갖고 기름값을 잡으면서 버텨가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비축분 중에 거의 3분의 1이 날라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아예 국제시장에서 원유를 못 구하는데 우리나라는 가격은 좀 올랐지만 전쟁 전과 똑같은 양의 원유를 현재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레기들만 미친 새끼들이 나라 망하라고 호들갑 안 떨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힘들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기레기들의 그 왜곡 날조 보도에 아직도 속고 그다음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댓글에 뭐라는 줄 알아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석유값 올라? 이 지랄하고 있어. 이 지랄하고 있어 진짜. 물론 아니 가격이 올랐잖아. 그거를 생각을 안 해? 트럼프랑 똑같네. 아니,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 안 가지고 오거든. 유가도 이제 안정될 거다. 네 진짜. 아니, 그런 지능으로 무슨? 진짜 지능이 모자라서 진짜 순수하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쓰는 기름은 우리가 비축하고 있는 기름이라 3개월 내지는 한 달 안에 인도받을 수 있는 기름을 포함한 게 우리 기름 양이잖아요. 근데 이미 국제시장 가격이 높았어요. 그 높은 가격의 석유를 지금 사면 저걸로 그 기름을 사면 지금 당장에 내일 특급으로 로켓 배송이 오는 게 아니라 저기 한 달이나 2달 있어야 우리한테 도착을 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다음 달에 기름값이 더 오를지 더 내릴지를 몰라요. 만일에 다음 달에 기름값이 내리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우리도 기름값을 내릴 수 있습니다. 비축받아서 받을 원유를 싸게 공급한 걸 확인하게 되면 우리도 내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으니까 그 더 오른 가격을 사오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지금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결국은 국제 유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보한 원유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집어오듯이 당장에 샀다고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후에 우리 쪽으로 확보가 돼서 넘어온다는 계산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비축유를 활용해서 하는 거야. 다만 그 비축유를 써도 들어올 게 있으니까 또 우리가 고갈 없이 갈 수 있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전쟁통에 정상적으로 그 국가가 써야 될 한 달 정상 평시 소모량에 가까운 물량들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는 진짜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요.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정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잘하나. 그러니까 전쟁으로 유가도 폭등했고 그 다음에 저 달러도 올랐잖아. 그냥 모든 게 다 오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도대체? 아니 오히려 이만큼 수급이 잘 되는 거를 칭찬을 해야 될 판이에요. 아니 뭐 다른 댓글에 보니까 동남아에 사는 분들이 지금 자기네들은 지금 이거 석유 사는 거 줄 서가지고 네, 맞아요. 사기 힘들다. 근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잘 돌아가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다 올랐는데 만약에 한국만 안 오르고 이게 정체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욕하는 빨갱이 공산주의 국가야. 근데 니들이 좋아하는 그 자본주의 국가는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 전 세계의 가격이 올랐어. 근데 한국만
안 올라. 그게 더 이상하지. 그게 이상한 거야. 윤석열 때 기억 안 나세요? 기름값 원유 100원 오른다 그러면 그날 주유소에 밤새도록 줄이 섰어요. 맞아요. 기름값 오르기 전에 미리 싸게 한 탱크 채워본다고. 외국 같은 경우요, 주유소 절반이나 80%가 문을 이미 닫았어요. 그쵸. 용량이 기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리고 돌아가는 주유소도 뭐 할당량, 그러니까 개인량 하는 양을 줄여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그래요. 대한민국 같이 주유소가 팽팽 100% 다 살아있고 에이 비싸 욕하면서도 부담 없이 만탱크 채우고 주말 되면 이렇게 막 차 몰고 벚꽃놀이 갈 수 있는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정부가 지금 석유 최고 가격제까지 실시하고 있잖아. 그리고 필리핀, 동남아 어. 이런 데는 지금 그러니까 1인당 살 수 있는 기름도 제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주 4일째를 넘어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는 지금 기름값 전쟁 전보다 비싸졌긴 했지만 그래도 살 수 있잖아. 그래서 나갈 수 있잖아. 근데 동남아는 못 나오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대통령도 1970원을 마지노선으로 기름값 더 안 올릴 거고요. 전기료, 수도료나 공과금 요금도 올해는 안 올리고 붙들어 놓는다고 얘기하셨어요. 쓰레기 봉투도 안 오른대잖아 좀. 아니, 진짜. 쓰레기가 뭘 그렇게 갑자기 많이 나와요? 한 10배로 나와요, 집에서? 아니 뭐 뭘 집에 하길래? 살림을 다 때려 부셔서 쓰레기 봉지로 버릴라 그래요? 안 돼요. 그거는 폐기물법 위반입니다. 네. 정확하게 버리셔야 돼요. 예. 아무튼 참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은 운이 좋아.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었지. 이란 전쟁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었지. 다행이다. 야, 다행, 진짜. 씨, 딴 나라들 다 죽겠다 이러고 음. 실제로 죽어가는 상황에서 우린 사네. 야. 이 전쟁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진짜. 솔직히 음. 없는 것처럼 살아요. 기름값 비싼 거 빼놓고는 농수산물 물가부터 오히려 공산품은 지금 단합 걸려가지고 내리고 있잖아. 딴 데 같았어 봐요. 기름값, 원유값 올랐다고. 뭐 식품부터 공산품들 가격이 다 들썩들썩했을 거야. 조용하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짓도 안 했던 정부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정말 뭐 감사까지는 할 거 아니지만 우리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한다고 칭찬 좀 해줍시다. 2월 달에 전쟁 나기 전부터 에너지 관련된 비상 TF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대체 에너지 수입이라든지 물량 확보를 2월 달부터 준비를 했다 그래요. 난 아무래도 트럼프 1월 달에 만났잖아. 트럼프한테 뭔가 언급을 드린 거야. 또 뭘? 트럼프가 잘도 트럼프가 얘기했겠다. 얘기하겠어요? 예. 지 거만 동생, 챙기는데. 내가 기분 좋아서 얘기해 주는 건데 왕관을 떠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조만간 이란을 한번 홍군형을 내려고 에헤이, 그래. 요런 얘기를 듣고 이거 큰일 났구나. 대비해야겠구나. 그래서 2월 달에 TF를 만든 거 아닌가 싶다는 얘기지. 안 그러면 전쟁 한 달 전에 그걸 그걸 왜 어떻게 만들 아니, 생각을 하셨겠냐고. 그걸 왜 트럼프가 알려줘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은 천재명이에요. 눈치를 깠구나. 당연하죠. 이 새끼가 몰래 휴대폰 보면서 아들한테 야 무기 그쪽에 ETF 사고 너 석유 ETF 사 이거를 봐셨구나. 아니 정세 분석이 정확한 거죠. 원래 그거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천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 있을 때 인터넷 세상을 예상을 했잖아요. 70년대, 80년대죠. 사실 AI까지 간 거지. 네, AI까지 얘기를 어. 하셨잖아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그냥 그 생각했어요. 유시민 작가님 봐도 그런 느낌이고, 진짜 천재들은 미래를 내다볼 수밖에 없겠구나. 왜? 천재이기 때문에 정세 분석이 너무 정확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따라서 전망도 되는 거예요. 우리 세오도 가끔 그런 전망을 하잖아요. 물론 틀린 전망도 꽤 합니다만 아무튼 자기 건 안 되죠. 이재명 대통령은 정세 분석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까지도 충분히 예측을 하고 그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지. 뭘 그렇게 트럼프를 엿보거나 트럼프 하는 거 봐가지고 이렇게 눈치로 때려 맞췄겠습니까?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볼 때, 훌륭한 행정가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난 요새 이재명 대통령한테 왠지 이순신 장군의 그림자를 느끼고 있습니다.